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낮부터는 추위가 풀려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저녁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후식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 나라 쌀을 섞어 만든 떡을 제공하고 우리의 5G 기술과 아세안 문화를 융합한 공연을 선보이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들이 빈소를 찾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생전에 악성 댓글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며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오늘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3도, 대전 15도, 전주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길고 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렸던 강원 산간 지역은 적지 않은 눈이 쌓여서 완연한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젓갈색 단풍이 산 아래에 남았는데 꼭대기는 이미 한겨울 세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강원 산간 지역. 오전부터 굵은 쌀아기 눈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어느새 설악산은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쌓인 눈에 발이 빠지고 잎사귀 떨어진 나뭇가지엔 눈부신 눈꽃이 맺혔습니다. 험한 계절이 다가오며 인적 드문 산간도로도 하나둘 끊기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와 제설 때문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 하나인 미시령 옛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내온 영상은 이미 한겨울 세상. 중청과 소청, 대청 어디나 순백의 설경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입산이 통제됐지만 정상에 남은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탐방객 응대하는데 정신이 없고 네. 또 탐방객 응대 없는 그러니까 통제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이제 탐방로 정비 업무나 시설 정비 업무, 대피소 관리 뭐 이제 이런 걸 하죠. 어느덧 시작된 춥고 긴 겨울. 첫 대설특보와 함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겨울 준비를 재촉하는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당초 예정보다 늦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행 제한 대상도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적용의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6개 특별시, 광역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700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온실가스 연보를 통해 2018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407.8ppm으로 전년 대비 2.3ppm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연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동위 원소 측정을 한 결과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 관측 결과 2018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2017년 대비 3ppm 증가해 전 지구 평균값보다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최근 계속된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지에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인프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오후 2시쯤 북서부의 피에몬테주 토리노와 리고리아주 사보나를 잇는 고속도로 고가 구간 전체 50m 가운데 20m 구간이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내려앉았습니다. 산사태에 쓸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흙과 돌더미가 교각을 덮쳤고 이에 일부 교각이 힘없이 붕괴하면서 도로 상판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당시 해당 구간에 통행한 차량이 없어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물고 달리던 차량들이 붕괴된 구간에 진입하려다 긴급히 멈춰서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저녁 각국에서 모인 정상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녁 메뉴마다 또 공연에서도 화합과 미래의 메시지를 담아서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은은하게 울리는 성덕대왕 신종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모형에는 한아세안 11개 나라가 손잡은 모습, 정상회의 엠블럼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만찬에서 후식으로 선보인 떡은 우리와 아세안 10개 나라 쌀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쌀이 주식이라는 같은 뿌리 위에서 다양함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환영 인사와 식사로 하나를 강조했다면 문화공연에서는 평화와 희망을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 만나면 천만리 떨어진 곳도 한 집처럼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세안 각국의 전통 몸짓을 현대적 감각으로 담았고 5G와 모션 캡처, 혼합현실 미디어 기술로는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희망의 정말 가장 놀라운 그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상들이 함께 참가한 마술에서는 함께할 희망을 이야기했고 우리와 아세안의 악기와 목소리로 함께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은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를 두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자 일본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내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더 크게 확산하는 건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 발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おります。 이에 청와대가 왜곡 발표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밤중 SNS에 짧은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고 그 골자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조율했다는 겁니다. 조율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조율했다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산업성 발표를 문제 삼아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부풀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한국에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 때리기가 자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과 어렵게 만들어진 지소미아 종료 연기 상황을 확실한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관계 소식통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SK텔레콤이 전국 처음으로 드론 전용 5G 상공망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드론 전용 5G 상공망은 지상에서 상공을 향해 드론의 고품질 영상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이 다음 달 말까지 성남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 일대에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5G 상공망 설치에 따라 드론 관련 기업의 ICT 5G 신기술을 접목한 무인 동력장치 신모델 개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이 빈소를 찾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생전에 악성 댓글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맑게 웃고 있는 구하라 씨의 생전 모습. 믿기지 않는 영정이 돼 팬들 앞에 놓였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유가족 뜻에 따라 팬들을 위한 빈소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공개된 빈소 역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룹 AOA가 컴백 쇼케이스를 취소하고 엑소도 콘텐츠 공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구하라 씨의 갑작스런 비보에 이번에도 악성 댓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구 씨는 올해 초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좀 마음이 되게 나쁜 말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똑같은 사람인데 악플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악플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에 악플이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생산 유통되는 시스템들을 차단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절친 설리 씨가 떠나고 난 뒤 설리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다짐했던 만큼 지인들과 팬들의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SNS 유명인을 활용해 직접 사용한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주로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와 미용기기 업체들이었는데 후기 형식의 광고가 적발된 것만 4,100여 건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이슨 고데기에 관한 글입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다면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평가가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상 광고 글입니다. 이렇게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상의 유명인을 활용해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 업체 7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4,100여 건 넘게 이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랑콤과 입생로랑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로레알 코리아도 적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개 업체가 후기 형식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과 물품은 1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짜로 제품을 주거나 현금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SNS상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2억 6,9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만 로레알 코리아는 게시물의 22%가량을 여전히 고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NS를 활용한 광고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처음으로 1위 우선이라는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또 19살 이상 국민 가운데 35%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발표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3살 이상 국민 3만 7천 명에게 일이 우선인지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우선인지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돈을 버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생활이나 개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2년 전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지만 올해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앞섰습니다. 워라밸 답변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 순위를 물었더니 수입과 안정성, 적성과 흥미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들의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이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고 다음은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19살 이상 국민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5%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과 정부 사회단체 순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고 2011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19살 이상 가구주 중 내년에 가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년 전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먹고 입고 즐기는 것 순으로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지난해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 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 GDP 대비 복지 지출이 27.8%로 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복지 지출이 적어서 재정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며 재정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소화부터 독소 해독까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많고 또 과도한 음주 등으로 간암에 취약한데요. 간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발견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